오랜만입니다. 오늘 피집으로 가는 길 첫 번째 챕터네요. 이거 진지충으로 갈까요? 아니면 재밌게 갈까요? 네. 진지하게 가야 되는데. 진지하게. 오케이. 진지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사실 이 피즘으로 가는 길이라는 게 되게 어그로성의 어떤 제목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제목을 선정한 건 실제로 제가 하는 어떤 방식들을 조금 소개할까 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알려주면 안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안 되고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중요시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또 저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좋은 액트를 작업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입니다. 뭐라고요?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아무도 없는데 뭔가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대회 준비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혹은 피즘을 준비할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잘 모르잖아요. 일단은 이 프로세스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같은 말의 반복이지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을 많이 해보기보다는 어떤 구조 원리가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플로팅이라던가 어피어링, 베니쉬 혹은 무빙 이런 것들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이제 스테이지든 클로즈업이든 여러 가지 방식론에 대한 접근이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대회 액트를 준비한다기보다는 저는 좀 다양한 장르를 먼저 좀 접하게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카드 매니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어떤 폼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되겠죠. 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댄싱 캔이라거나 좀비 같은 경우 어떤 플로팅이나 스틱에 대한 개념도 생기고 IT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는 댄싱 캔, IT 이런 거 액트에 안 쓸 것 같은데요. 이거 꼭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대회 액트라는 게 기존의 것을 그대로 하기보다는 약간의 응용이 좀 더 많아요. 예를 들어 와이어를 사용한다던가 예를 들어 비둘기 마술에서 오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와이어를 사용한다던가 실을 사용하는 것이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담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액트에 뭐가 들어갈지 장담을 못해요. 근데 내가 아는 게 이만큼 있을 때 갖다 쓸 수 있는 거랑 아는 게 이만큼 있을 때 하는 거랑 굉장히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1년에서 2년 차 정도는 저는 그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데 투자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빨리 대회 나오고 싶은데요. 그럼 하지 마. 하지마. 그렇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는 충분히 기본적인 다른 스테이지 마술들을 장르별로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걸 많이 하기보다는 장르별로 좀 많이 접해 보시길 좀 바래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액트를 짤 때 그때 했던 것 중에 이걸 끌어와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해서 나중 가면은 그제 와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진단 말이죠. 그때 가면 더 늦어요. 더 오래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 액트 작업보다는 많은 프로세스를 경험해 보시고 그걸로 공연을 해보시면 더 좋죠. 공연을 안 해본다 하더라도 그걸 실제로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해봐야 내가 이 문제를 알거든요. 혹은 그 감각을 알아요. 근데 이 감각이 다 서로 도움이 되게 돼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딤블을 했을 때 같은 경우는 손가락을 이렇게 하나씩 컨트롤 할 수 있는데 되게 예민하잖아요. 근데 이게 볼 할 때 또 도움이 돼요. 팜을 할 때 클래식 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쓰는 게 손가락을 이용한 팜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딤블을 했을 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완드 같은 경우도 이 앵글에 대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걸 그냥 단순히 이거구나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공연을 해보거나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활용이 있어 봐야 이거에 대한 이해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에 대한 시간을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입니다. 두 번째는 미련을 없애야 돼요. 미련을 없애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팁이거든요. 나중에 액트를 작업하다 보면 이런 어떤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가 느린 걸 선택해서 슬로우로 선택해서 좀 지루한 게 아닐까? 혹은 내가 빠른 걸 해서 이펙트가 조금 섬세하지 못한 건 아닐까? 이런 후회가 남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내가 카드 매니플레이션 할 건데 현상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경우도 있고 항상 상대적이거든요. 내 부족함을 계속 찾잖아요.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 가면은 그 혼선 때문에 내가 더 이상하게 액트가 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내가 선택한 길을 쭉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뭔가 이 결정이 잘못된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이 선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미리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권장을 하냐면 처음에 이제 어떤 스타일로 액트를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정반대 액트를 무조건 시켜요. 그래야 그 느낌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거든요. 전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요? 나중 가서 이게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나중 가서 이거에 대한 후회가 남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하고 싶은 거 말고 상대적인 것들을 저는 많이 올려요. 그래서 저는 버릴 액트를 한 3개 정도를 짜게 합니다. 결국 같이 짜는 거지만. 그래서 내가 이거를 무대에서 빨리 올려보는 거죠. 왜냐면 이걸로 대회 나갈 거 아니야. 우리는 이걸로 가볍게 무대를 서볼 거야. 그럼 이제 보통 학생분들도 동의하십니다. 그래서 그걸로 가볍게 해보면 그것조차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반대로 이것도 이런 매력이 있었네 하고 매력을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중간에 갈아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 이거 별로일 줄 알았는데 이거 계속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그럼 또 반대로 말하죠. 그럼 이제 반대 스타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상대적인 액트나 상대적인 느낌을 제가 많이 강조해요. 뭐 저는 클로즈업 마스터를 할 거라 이렇게 서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담백하게 하고 싶어요. 엔터테인먼트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면 반대로 시킵니다. 근데 거기서 오는 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모든 그 미련을 없애버려서 이제 확실하게 딱 집중하고 싶을 때, 집중할 수 있을 때쯤 액트를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련을 없애야 되고, 미련 없애기 또 다른 이제 팁이, 대회를 나갈 때 첫 대회는 저는 항상 상을 타지 않는다를 좀 전제하고 내보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세뇌를 시킵니다. 상을 절대 타면 안 된다. 타서도 안 되고 타면은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건 너가 잘해서가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경험을 많이 제가 세워요. 이런 마음으로 좀 나가게 되면 어떤 좋은 효과가 있냐면, 처음부터 대회를 상을 타려고 막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은 첫째는 일단은 좀 현타가 오죠. 아무래도 나 상 못 탔어. 좀 우울하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상 타고 싶은 마음은 다 있잖아요, 누군가. 근데 처음부터 그거를 제가 없애요. 처음부터 이건 상 타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경험을 위해서 나가는 거다. 그래서 액트 자체도 세게 나가지도 않아요. 최대한 라이트하게 나갑니다. 그냥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술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의 장점이 무엇인가, 이제 그것만 생각하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봤을 때 사실 내가 연습실에서 해봤던 게 생각보다 이렇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왜냐면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죠. 왜냐면 연습에 대한 경험치도 있지만 무대에 대한 경험치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경험치를 쌓는 시간이 있는데 액트가 너무 좋아. 액트가 너무 좋으면 무대에 대한 경험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게 좀 박살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상을 탈 수 있는 액트인데 내가 잘 하지 못해서. 그러면 이제 난 마술이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 뭐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약간 악에 바치는 케이스 있죠. 분노로 나 다음 대회 꼭 승리할 거야. 그래서 약간 좀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내가 마술대회를 왜 나갈까 이런 것보다 오로지 상에 대한 목적으로 너무 가다 보니까 조금 어두워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대회는 좀 즐겁게 나가라고 많이 권장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 탈만한 액트보다 내가 안 할 것 같은 것들을 오히려 조금 해보고, 거기서 오히려 좀 예를 들어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홀더에서 물건이 풀렸을 때 기분 좋게 웃을 수 있게, 역시 난 여기선 이렇게 실수를 하는구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긴장을 하는구나, 이 경험치를 쌓아서 조금 무대에 대해서 익숙해졌을 때 이제 너가 지금 본격적으로 진짜 하고 싶은 액트 있죠. 그거를 그때부터 저는 준비를 해요. 이제 무대에 대한 미련이 없게끔. 미련의 종류 두 번째죠. 무대에 대한 미련이 없게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준비하라는 건 아닙니다. 액트를 너무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나가는 것보다 좀 라이트하게 많이 나가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고 또 어떤 분들은 대회 때 그러신 분들 있잖아. 쟤는 잘 하는 것 같지도 못하는데 왜 대회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존중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대회라는 것이 이제 무대의 경험을 쌓는 곳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피즈엠에 갔을 때 무대를 많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과 무대를 많이 경험한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단 말이죠. 저는 이벤트 공연을 많이 했는데요. 그것과 대회는 좀 다르잖아요. 왜냐면 처음에 이벤트 무대도 긴장이 되지만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너무 편해지시거든요. 근데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긴장감이 온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보시고 피즘을 준비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다양한 마술, 그 과정, 원리 이해를 하시고 그걸 경험해본다. 그 다음에 그 감각을 손에 주입시킨다. 두 번째는 미련을 없앤다. 액트에 대한 미련. 내가 이걸 하고 싶다면 전혀 다른 걸 해보고, 반대로 지금 내가 상을 탈 액트보다 상을 타지 않을 것 같은 액트로 대회를 먼저 나가보는 거죠. 이 주제는 일단 제가 이제 이번에 피즘을 내보냈던 이제 러시아 마술한 아르타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건데, 아르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대회를 준비할 때 전혀 다른 프로세스로 먼저 1년 정도 트레이닝을 시켰고, 그 다음에 실제로 대회 액트가 아닌 걸로 제가 무대를 더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회 액트는 카드 매니플레이션이 있지만 뭐라고? 실제로 그때는 딤블하고 로프를 이용한 루틴을 좀 더 많이 제가 무대에 세웠던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걸로 경험치를 많이 쌓아서 그 감각을 가지고 액트를 준비할 수 있었던 거죠. 첫 번째 스텝은 이 정도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게 못하겠네. 그래도 깔끔하네요. 네, 재밌게 가기에는 좀 어려운 주제예요. 근데 아마 시즌 큰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나 대회 액트 막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프로세스 경험하는 거, 그리고 내가 무대를 가볍게 서보는 거, 이 두 가지만 해도 굉장히 큰 팁이 될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거는 오늘 안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